모르겠어요. 뭔 얘기인지 자기 혼자만 있는지 표현인 것 같은데 이런 거 어때요?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알아서 세 분이 나오셨잖아요. 네? 알아서 말씀해 주세요. 소리 좀 줄여주세요. 소리. 저기요 수습노무사님. 네. 게임 그만하시고요. 다 끌렸네. 그러니까 소리를 줄여주세요. 소리 다 들리니까. 예. 말씀해 주세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몇 시간 일하고 했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저희가. 근데 가정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하루 8시간 휴게 시간 1시간 포함해서 9 to 6라고 했을 때 사실 그럼 주 40시간을 채우니까 토요일에 나오는 거는 토요일이 휴무일이냐 뭐 아니면 그냥 뭐 휴일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토요일 근무는 가산수당이 되겠죠. 1.5배가 지급해야겠죠. 네, 원래 월급 안에는 토요일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많은 글들이 올라오는데요. 저는 연봉제인데 퇴직금 수령 시에 기본급 외에 차량 유지비, 상여금 등도 포함되나요? 상여금은 연봉에 고정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차량 유지비도 매달 같은 액수로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뭔가요? 그러니까 퇴직금 퇴직금을 산정할 때 네. 이제 기본적으로 급여로 내가 대가로 받은 것들은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차량 유지비나 정기 상여금도 당연히 포함이 돼서 반영이 돼야 되는 거고. 네. 다 포함이 되는군요. 이 퇴직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죠. 말 나왔으니까. 예.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전화로 가능하나요도 있는데 이건 뭐예요? 전화로 가능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상담이? 지금 현재 우리한테 전화를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노무법인 거기 전화를 해서 상담 받고 싶으면 전화 상담도 가능한지 그거 여쭤본 것 같아요. 가능하죠. 예, 근데 아마 불친절하게 해줄 겁니다. 전화는 바쁘니까 이럴 때 이용하라고 이럴 때 채팅으로 물어보시라고요. 유익하잖아요. 퇴직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누가 해주시죠. 퇴직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4대 보험에 들어가 있는 직장에 다녀야만이 퇴직금이 나온다라든가 뭐 몇 달 정도 일을 해야 퇴직금이 나온다라든가 아무 데서나 일했는데 퇴직금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충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접해야 된다 이거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떤 일에 종사하든 그렇잖아요. 이게 퇴직금에 대해서 누가 좀 설명 좀 시원하게 한번 해주시죠. 어떤 분이? 통화 한번 해주시죠. 예.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1년 이상 근속하는 사람한테만 지급이 되고요. 1년 미만에 일하면 안 돼요? 예, 1년 미만자들은 안 되고. 그럼 3개월 쉬었다가 한 달 쉬고 다시 또 3개월 이렇게 붙여서 1년 안 돼요? 그게 쉰 기간이 휴직이냐 아니면은 그만둔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예. 비슷한 예가 있어요. 선원들, 그러네. 배 타고 나갔다가 선생님들 그러네. 방학 때 쉬죠? 그런데 선생님 방학 때 쉬네. 그네. 네, 그런 게 좀 애매할 수 있어요. 근데 연속적으로 보냐 아니냐는 좀 더 살펴봐야겠죠. 연속적으로 보냐. 그만둔 기간이 뭐 대기다, 일이 없어서 잠시 쉬는 거다라고 하면은 그건 이제 연장선으로 볼 수는 있겠죠. 근데 뭐 단 1년 뭐 1개월 근무하고 다른 회사 잠깐 내가 갈 목적으로 퇴사했다 다시 들어왔다던가 이런 건 단절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1년 이상을 근무를 해야 된다. 예. 그리고요. 또 뭐 있나요? 퇴직금을 계산할 때 보통 쉽게 생각해서 한 달치 1년 근무에 대해서 한 달치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이 계산이긴 한데 복잡하게 계산을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1년치 일하면 퇴직할 때 한 달치 달치를 월급. 받는다? 예, 네. 그렇게 그럼 생각하시면 10년이면 한 10개월치를 받을 것이다. 그렇죠. 대충? 예, 그렇게 됩니다. 오, 그러니까 이해가 팍팍 되네. 그러면 이제 그 퇴직금 아무 데서나 주는 게 아니고 어떤 뭐 있잖아요. 뭐 4대 보험 나오는 데만 준다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사대보험 가입 유무는 관계없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네. 해당이 되면은 사대보험 가입을 했든 안 했든 뭐 직급이 높든 낮든 계약직이든 뭐 종교직이든 관계없이 다 지급. 그래요? 예. 1년만 일하면 퇴직금이 다 나오게 돼 있나? 네. 근데 이제 다만 특히 시간 강사라든가 아르바이트생들 같은 경우 그럼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할 텐데 뭐 맥도날드 일한다던가 맞아요. 편의점 네. 알바. 근데 이제 이 퇴직금이라는 건 직원 한 명만 있는 사업장도 다 발생하는데 1년 이상 근무하면 단 예외적으로 주 15시간 미만 혹은 월에 60시간 미만 짧게 근무하는 사람들은 퇴직금이 적용이 안 돼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만약에 회사에서 퇴직금 안 줬다. 그럼 아까 말씀하셨듯이 임금 체불이 되는 거죠. 임금 체불로 해서 가까운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노동청에 이제 진정 넣으셔도 되고 그건 형사 처벌이니까 바로 내가 좀 금액이 커서 뭐 한 3천만 원이나 뭐 1억 넘어간다. 그럼 바로 민사적으로 법원에 소송 제기하셔도 되죠. 그것도 퇴직금도 14일이죠? 퇴직금도 맞습니다. 14일. 예. 금품의 범위에 들어가는 건 다 14일입니다. 금품에는 월급도 있고 퇴직금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자, 소리 잘 들리시죠? 예, 또 질문 올라오는 거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노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법방입니다. 법에 관련된 좋은 정보 획득하는. 자, 티사스님께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중국집을 운영합니다. 아주머니께서 간짜장 17그릇을 주문했는데 배달을 갔더니 간짜장이 아니고 짜장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전화기가 녹음이 되는데 통화 내용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짜장 값이 아닌 짜장 값만 지불하겠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말씀해주세요. 일단 다 먹고요. 예, 일단 다 먹고. 일단 다 먹고. 아 잠깐만 질문 좀 길어서 예. 다시 한번 이해 못해. 중국집 일단 손을 들었는데 아 질문 너무 기네. 간짜장을 간짜장? 아줌마가 네. 17그릇을 시켰대요. 17그릇. 근데 간짜장을 시킨 게 아니고 자기는 짜장 시켰다고 우기는 거예요. 아. 통화 녹음에도 분명히 간짜장이라고 아줌마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아줌마가 나는 간짜장값 못 내겠고 짜장값만 낼게요 한 거예요. 간짜장이 원래 비싸잖아요. 그쵸 한 1,000원 더 비싸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아, 이거는 뭐 이거 노무사가 생각할 문제입니까? 오늘 들었던 질문이 제일 어려운 그 자리에서 간을 빼야죠. 아, 그 자리에 간을 빼야 돼? 아, 간을 빼고? 네 이런 개그 드립 칠 줄 알았어. 네, 재미없고요. 네, 그런 질문 올리지 말고요. 아, 노무사가 돈 잘 버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노무사는 돈이요? 네, 어떻게 돈을 법니까? 국가에 대한 세금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 공무원입니까? 노무사가?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 건 노무사님께서. 아닙니다. 그냥 자격사 변호사님들, 뭐 행정사님들, 그죠. 뭐 이런 분들처럼 그냥 자격증 하나 갖고 있는 거고요. 공무원은 아니죠. 그러니까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해서 시험 보고 이런다는 얘기죠. 노동부에서 자격증을 주는 겁니다. 주는 아, 자격증 노동부에서 예. 자격증을 주는 거군요. 네. 그냥 물어본 거라도 뭐 대답해 주시네요. 네네. 네, 제재하고 있어요. 또 질문 올려주세요. 좋은 질문 많이 올려주시면 퀵뷰 나갑니다. 집주인이 부동산 안 가고 집 계약하자고 하는데 계약해도 될까요? 불안하면 부동산 대필도 해준다고 하는데 해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이거 행정사님이 잘 알지 않나요? 아, 예. 이거 어떻게 해요? 집주인이 이게 부동산 안 직거래? 끼자고. 아, 직거래로. 직거래. 예, 괜찮아요? 직거래 활성화돼 있어서. 무서워서 요새 세상이. 아,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제 또 계약서 대필해주는 데 가겠죠. 아, 그래요? 그거 이제 그런 건 행정사 사무실 가든가 부동산 가서도 대필만 받아요. 아, 그래요? 네. 부동산에서도 대피를 해준대요. 수당 쳐요. 저도 부동산도 하는데 아, 네. 거기 와서 계약서만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거 비용이 어느 정도만 들인게는 거예요? 그거 하기 저는 이제 나름이지 뭐. 사람 보고 받아요. 이분이 돈 많아. 아, 사람에 따라 다르. 그게 일반적인 복비보다는 좀 덜 하겠네요. 예. 그죠? 네. 진짜 어려우신 분들 공짜로 써주고. 네. 자, 또 뭐, 예, 물어보세요. 잠깐만요. 이게 뭔 얘기인가요? 네. 실업급여 이제 나오는데요. 아, 실업급여 되게 궁금하시죠, 여러분? 실업급여는 해고를 당해야만 받는다는데, 중대한 사유로 해고를 당하면 안 된다고 하고요. 도대체 어떤 게 중대한 사유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일단 실업급여, 잠깐 얘기 좀 해보죠. 실업급여라는 것은 이제 뭐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을 때, 집에 있는데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 대충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죠? 지금 사실 저희가 인터넷에서 제일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육아휴직 어떻게 받아요? 실업급여 어떻게 받아요? 그냥 맞아요. 절차적인 질문이죠.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직장에서 일하다가 그만뒀을 때 그냥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이런 거 찾아 먹으라고요. 당연한 그 본인이 찾아가야 될 의무한다. 그 권리입니다, 권리. 돈이 썩잖아요. 좀 들어봅시다. 자, 실업급여. 실업급여라 하면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고용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네. 그 고용보험을 걷어들인 이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실업급여도 하나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실업급여는 주로 어디서 하냐? 그 관할 고용센터에서 담당합니다. 그죠? 회사가 속한 주소지 있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네. 그 보통 담당하고 근처에 있는 데로 가셔도 돼요. 그래서 실업급여 많이 하지만 제일 확실한 거는 실업급여를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센터에 전화해서 하면은 실업급여는 질문이 워낙 많아서 Q&A로 아주 이렇게 브로셔 같은 거 잘 만들어놨어요. 거기에 보면 어떤 사유로 받을 수 있냐, 뭐 얼마 받을 수 있냐, 이렇게 못 받냐, 이렇게 받냐, 이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들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일 빠른 방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관련 안내를 받는 게 가장 빠르고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질문 다 있을 거예요. 예상 질문도 있고. 그래서 지금 같은 케이스로 말하자면 해고 사유는 저희가 실업급여 받을 때 전문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네네. 아주 많이 아실 거예요. 사업장에 이제 인사총무하시는 분들이 사대보험 담당을 많이 하실 텐데 지금 보고 있는 분들 중에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저희가 고용보험을 취득한다고 표현하고 그만두면 상실이라고 합니다. 그죠? 회사에서는 상실 신고를 하겠죠. 고용센터에. 근데 상실 신고를 할 때 사유를 적어요. 고용보험 상실할 때는 무슨 사유로? 그냥 글로 적는 거지만 코드를 넣어요. 어떤 사유는 몇 번, 어떤 사유는 몇 번. 네. 그 코드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 코드가 최근에는 좀 바뀌었는데 약간 수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전제 조건은 본인이 일단 크게 나누면 본인이 그냥 걸어 나왔다. 그러면 실업급여 사유는 안 되죠. 개인 사유. 그럼 보통 개인 사유로 하는데 물론 거기에 대해 예외가 있습니다. 개인 사유로 나갔으나 또 뭔가가 있다. 그죠? 나는 그러면요. 그 실업급여라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궁금해하는 게 아마 그걸 거예요. 한 달 딱 일했어요. 근데 이제 그만뒀어요. 실업급여 나옵니까? 난 그게 궁금해요. 자,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네. 한 달 일했어요. 한 달이라면 우리가 보통 역산으로는 30일에서 31일 되겠죠. 이걸 네. 빼면. 자, 실업급여 대전제 요건은 피보험 자격이 180일이라고 돼 있어요. 아, 근데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 자, 여기서 또 있는데 근데 그러면 내가 한 달 일하고 다른 회사 갔다. 또 다른 회사 갔다. 그러면 다 못 받는 건가? 그렇진 않죠. 고용보험의 취지는 돈을 낸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거를 다 인정해줘요. 1년 안에 180일 이상 피보험 자격에 가입돼 있다면 그러면은 내가 1년 안에 회사를 여러 옮겼지만 다 합산해 보니까 피보험 자격이 180일 이상이더라. 그러면 고용보험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고용보험이 되어 있는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사내보험에 가입이 돼. 그래야 이제 실업수당이 나오는 거고 자격이 실업급여, 있는 거고 실업급여가. 그래서 제가 여러 말을 많이 해도 사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하면 훨씬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얻을 수 있는 곳은 이제 고용센터에 Q&A 자료가 잘 돼 있어요. 그걸 보시면은 아마 표로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올 거예요. 제가 말을 막 뱉지만 네네. 기억이 그 실업급여라는 게 몇 달 정도 나오는 거예요? 뭐 한 달 동안 계속 나와요? 아니 뭐 2달, 3달 동안 나와요? 뭐 그러니까 그런 제가 게 다 외우고 있진 않아요. 뭐 근무 기간 뭐 나이 이게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다르게 예. 나와요. 그거 근무 농사 1차 기간에 시험에 따라- 나오는데요. 그거 외웠어요? 아십니까? 못 들었습니다. 근데 실업급여는 그 최소 3개월치부터 이제 나오고 근속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많아지는 거고요. 아마 아까 그 질문하셨을 때 뭐 해고를 당했는데도 어떤 다른 사유가 있으면 못 받냐고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 해고를 당하면 실업급여 사유는 되는데 가령 횡령을 했다던가 뭐 회사에 불을 질러서 손해를 끼쳤다던가 이런 그 중대한 근로자 귀책 사유가 있는 해고의 경우에는 이제 실업급여도 못 받는 거예요. 무단 결근을 했다던가 이제 그런 사유들. 아니 한 달에 보통 100만 원을 받았다면 한 달에 100만 원씩 계속 받았어요. 고용보험이 되는 직장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쭉 다니다가 갑자기 이제 직장에서 뭐 잘리거나 해서 직장을 그만뒀단 말이죠. 그러면 직장을 그만두고 다음 직장을 알아봐야 되는데 그 중간에 텀이 생기잖아요. 그때 이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렇죠. 그죠? 그럼 한 달 동안 100만 원씩 받았다면 만약에 실업수당이 대충 얼마 나올 거예요? 한 달 쉬면? 100만 원 똑같이는 안 나오죠? 똑같이 그만큼 안 나오죠. 나오죠. 네. 그 똑같이는 안 나오잖아요. 그죠? 절반은 넘습니까? 모의 계산 한번 해볼까요? 모의 계산. 대충 뭐 절반 나오나? 그런 질문들은 인터넷에서 그 아, 거기 실업급여 안 모의 들어가서? 계산 치면은 모의 계산기가 계산이요? 금방 나오고요. 네. 거기에 뭐 얼마 받았는지 기존에 얼마 받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근무했는지 그리고 실직 당시의 연령 이런 것들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수라고 해서 돈이 안 들어오진 않네요. 일한 증거가 있으면. 네. 그렇죠. 근데 물론 그런 거 자기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 구직 활동을 해야 돼요. 실업급여 기간 중에는. 그래야 나라에서 열심히 구직 활동해라. 내가 그동안에 조금 보태주겠다라는 개념으로 다가가는 거죠. 물론 실업급여 받는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일찍 취업했다. 그런 거를 이제 조기 재취업이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 또 조기 재취업 수당으로 전환돼 가지고 좀 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진짜 모르는 분들 너무 많으니까 안타까워요. 국가에 낸 세금 다시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거 좀 알고 가시길 바라고요. 또 다른 질문들 계속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올려주시면 답변해 드릴 거예요. 여기 세 분의 노무사님께서 또 퀵뷰도 중간중간 쌓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견딜만해님께서 회사가 어려워서 폐업을 하게 됩니다. 입사한 지는 1년 넘었습니다. 회사가 폐업을 한다 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추당 매겨주면 되겠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은 실업급여의 그 상실 사유 코드 중에 들어가는데 받을 수 있는.
아, 지금 회사가 망해갖고 폐업을 해도 나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가 있고 네. 퇴직금도 뭐 권고사직, 뭐 명예퇴직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구조조정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분도 받을 수 있어요. 다 받을 수 있어요. 네, 다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뜻이랑 반하게 돼서 나오는 거니까 음. 그런 거는 구제를 해주겠다는 거죠. 네. 대원칙은. 그리고 아마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폐업하는 사업장들 많이 있으실 텐데 이렇게 폐업하거나 뭐 사업장의 운영 사정이 안 좋아서 몇 달간 임금이 밀리면 나라에서 체당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밀린 그런 임금을 대신 일정 금액 한도로 해서 지급을 해줘요. 오. 최근 급여 3개월치 그리고 퇴직금은 3개월치까지. 오, 체당금이라고. 네. 그러면 그 사장이 정말 악질 사장이라 안 줘도 국가가 일단 대충 갚아주네 먼저. 그렇죠. 그래서 그 사업주는 이 사대보험료, 사회보장보험료 낼 때 체당금 관련된 그런 그 보험료도 같이 내는 거죠. 그 재원으로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준님이라고 네네. 체당금 관련해서 질문이 계속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예. 네. 어떤 균님이요? 준입니다. 아, 준. 네. 네, 지금 내용이 뭐 2년 7개월 다녔고 밀린 급여가 아니 진짜 이분들이 어디 숨어있다 이렇게 나왔어 계속. 밀린 급여 4개월 플러스 퇴직금을 못 준다고 해서 체당금 신청하고 싶은데 사장은 사업장 포기를 못 한다고 합니다. 꼭 사업장이 폐업을 해야 체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제발요. 알려주세요. 라고 채팅해 주셨습니다. 예, 꼭 폐업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 저희가 노동청에서 이제 체당금 신청을 하는 요건으로 들어가면은 가급적이면 폐업을 한 이후에 오라고 권유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체당금이라는 제도가 설명해 주셨지만은 임금 처벌이 발생했는데 사업주가 지급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사업주가 돈이 없는 거죠. 이거를 저희가 뭐 도산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매출이 발생을 안 해야겠죠. 매출이 3개월 동안 발생을 안 하고 거래가 종지가 되면은 세무서에서도 직권 폐업을 합니다. 그 전에 폐업 신고도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노동청에서도 판단해 봤을 때 이 사업장이 정말 그냥 소위 말하면 망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그 이후에 나라가 먼저 이제 밀린 임금을 주고 대신에 사업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절차가 이제 체당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꼭 폐업을 할 필요는 없지만 실무적으로 그렇게 많이 진행을 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잘 됐나요? 네. 엄마가 설거지 한 번 할 때마다 저에게 500원을 주기로 했어요. 현재 2달간 하루 3번 했는데 월급 지급을 안 해주네요. 이건 어디다 신고해야 되나요? 아빠한테 신고하세요. 네, 아빠한테 얘기하면 됩니다. 12월에 퇴사했고 현재 무직인데요. 연말정산은 못하잖아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세 이건가? 그거 연말정산처럼 환급 같은 거 받을 수 있나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이건 뭐 세금 관련인데 12월에 퇴사했고 현재 무직이래요. 네,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다시 정리하시면 받으실 수 있죠. 네, 그래요. 5월에 하시길 바라고요. BJ 고래님 아까부터 계속 맨먼스가 뭐예요? 그러니까 맨먼스라고 하면 맨 사람 그리고 월당 이제 필요로 하는 그 인원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회사에서 우리는 5명의 포지션이 필요하다 맨먼스가. 근데 지금 경영이 안 좋거나 어떤 뭐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맨먼스를 줄이는 거죠. 일이 없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그거 딱딱거리지 마시고요. 박공식 노무사님. 네, 박공식입니다. 맨먼스가 안 나온다는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면 좋겠다고 얘기했었는데요. 원래 하던 일은 있었고 잘못한 부분도 실수한 부분도 없었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부당해고라고 생각해요. 이게 해고 사유가 되나요? 부당해고 신고 절차 어떻게 해야 돼요? 부당하게 잘렸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거 좀 우리가 알고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당성이란 대전제를 조건으로 부당 해고도 있고 뭐 부당 전직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죠. 여러 가지 징계 사유가 난 부당하다라고 할 때 다툴 수 있는 기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사직원 일반 직원들은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일반 직원이 아니라 이제 교원들은 좀 다른 코스로 갑니다. 교원 소청 뭐 그런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는 저희가 하는 영역이 좀 잘 아니어서 어쨌든 노동위원회이든 그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가 다 있어요. 중앙노동위원회도 있고 노동위원회에서 먼저 상담을 받고 네. 거기서 이제 제기를 할 수 있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죠. 억울하다. 난 돌아가겠다. 근데 난 되게 웃긴 게 부당 뭐 해고를 당했다고 쳐요. 일을 잘 하다가 위에 사장이 잘랐어. 난 그게 부당하다 하면서 뭐 노동위원회인가 거기 가갖고 해요. 해가지고 딱 보니까 모든 절차를 딱 밟아보니까 부당하네. 그러면 이게 다시 이렇게 해줍니까? 복직을 또는 해줘요? 그럼 복직하면 거기서 어떻게 일을 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제도가 사실상
돌아가는 게 쉽지 않다. 그래, 민망해서 어떻게 일을 아닌 해. 이상 나의 보스, 사실 보스라 표현할게요. 그죠, 예. 보스랑 싸우고 그 밑에서 누가 원활하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사실 뭐 동료분들도 속으로 응원하겠지만 겉으로는 또 사장님 앞에서는 사장님 편을 들 수가 있고요. 그런 경우가 많아서 노동위원회에서는 좀 약간의 제도 개선을 했어요. 그러면 돌아가고 싶지 않다면 그걸 표시를 해라. 어떻게요? 복직을 원한다 안 했으니 복직 대신 금품을 원한다 라고 또 그렇게 별도로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는 돌아가는 건 싫지만 어쨌든 부당해고는 인정해 주시고 돈으로 돌라.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금액을. 그렇죠. 근데 그게 플러스 알파 금액인데 사실 저도 그 플러스 알파 금액이 얼마나 많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해고는 이제 부당해고라고 어떤 해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 3개월 신청하셔야 이내 되고 무조건. 그래서 가끔씩 3개월이 지나서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 억울하다 이제 나중에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하다. 그런 경우에는 법원으로 바로 그냥 소송 진행하셔도 됩니다. 자, 3개월입니다, 여러분. 부당이고. 또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또 뭐가 있나요? 산재. 이게 뭐예요? 산재? 지입 차량 사고, 산재 불승인 떴는데 판례는 승인된 것이 있는데 공단 측에서는 수동적 입장으로 조사도 잘 안 하고 왜 무조건 불승인 때리는 걸까요? 어려운 말입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뭡니까 이거? 어떤 분이 좀 답변을 해? 산재가 발생을 해서 근로자가 산재 보상 신청을 하게 되면은 공단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산재인지 아닌지. 산재를 인정받는 가장 큰 요건은 업무 관련성이죠. 업무와 관련돼서 다쳤다. 혹은 업무를 관련돼서 질병이 생겼다. 라는 거를 이제 근로자가 입증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공단에서 이거를 사실은 조사를 자세히 해야죠. 자세히 해서 이게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하는데 사실상 이게 공무원들이기도 하고 이게 뭐 이렇게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기 때문에 조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